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정현재입니다. 이번 이제 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끝났죠. 상당히 이제 많이 뭐 걱정을 했었는데 지문이 상당히 이제 평소보다 작년보다 예년보다 조금 더 평이하게 쉬운 형태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수업을 들으셨거나 그리고 특강까지 해서 들으셨다면 전상이 우리가 평소 목표를 했던 합격을 위해서 조금 생각했던 그런 점수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평이한 지문들이었기 때문에 뭐 고득점 과목으로서의 제 몫은 다 한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13회 시험 문제 간단하게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되었는지 간단히 체킹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법령과 실무 부분이 7대3 정도, 70대 30, 그 정도 출제 비중을 보였는데, 이번 지문은 법령 부분의 문제가 오히려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았죠. 그리고 또 실무 파트의 문제도 그다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점수는 뭐 상당히 쉽게 획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과목이 조금 이제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통과되고 2차 부분에서 세법이라든지 부분에서 조금 그런 뭐 과목에 대해서 지금 난이도에서 조금 얘기하지만 충분히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 과목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문제 보시면서 한번 들어가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역시 뭐 매해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파트고요. 우리 그 요약집 보시면 33페이지에 보시면 이 지문이 그대로 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항상 그 정보망에서 포인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위 주체는 누구다? 국토해양부 장관이고요. 그리고 또 이용자는 중개업자 상호간에 그러니까 의뢰인 일반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정후 승인인데 이거 숫자 그죠? 3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이제 지정받았을 때 몇 년? 1년 이내에 설치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취소라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항상 재량 취소 처분밖에 없다는 거 포인트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정답인데 5번에 정보망의 중개사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중개업자, 이 말씀 드렸죠. 정보망과 관련된 위반이다. 정보망 관련 위반은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다. 그죠? 업무정지. 그리고 업무정지 중에서 거짓된 정보, 잘못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때는 업무정지 6월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 그래서 5번 지문이 잘못된 지문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지문도 뭐 그죠? 바로 쉽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업자 1번에 보시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는데 거래 시점이죠.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해야 된다. 자, 거래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문은 자, 간단합니다. 거래계약서는 임의서식이다 라는 거죠. 임의서식. 그리고 누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해진 서식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서명 및 날인 이 부분도 이제 지문상에서 가끔 이제 바뀌지만 평이한 지문이었고, 그리고 자 5번에 보시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거래계약서 필요 기재 사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요약집 41페이지 보시면 나오죠. 그 하단에 보시면 인표와 인권은 기억나십니까? 인표와 인권은 조기에 계약금을 확인했다 해가지고 암기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확인했다. 이 확인이 뭐냐면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도 정답이 5번이었고요. 41페이지에 우리 요약지 보시면 그대로 숫자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아주 뭐 또 간단한 문제지만 정부 확대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억하셨던 내용, 정부 확대 이게 뭡니까? 보존기간이 3년짜리인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계약서는 그죠? 영수증 등 해가지고 계약서는 몇 년? 5년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43페이지 보시면 그 표가 있습니다. 표에. 그래서 3년 보존, 5년 보존에 딱 그죠? 예, 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표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자, 4번.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뒤쪽에도 나오고요. 한 두 문항 정도 항상 생각했던 부분. 지금 보신 것들은 1번, 2번까지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었고 3번은 이제 간단한 지문이지만 언급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이건 주는 문제니까. 그리고 4번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문제 페이지 44페이지하고 요약집 47페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우리 그 요약집 있죠. 그 자료를 지금 참고하시면 됩니다. 44페이지, 47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할 때 거래는 오로지 뭐다? 그죠? 우리가 뭐 나오면 신문상에서 언급이 되면 바로 틀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의입니다. 오로지 거래는 뭐다? 매매밖에 안 되죠. 그죠? 매매.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공동으로, 그죠? 공동으로 신고한다라 했을 때, 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중개업자가 중개 시에는 신고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중개업자에게만 있습니다. 그죠? 요거.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 공동으로 신고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자,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공법상 규제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혀 별개죠. 그죠? 내용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농지법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지만 주로 많이 언급되었던 건 국토법상의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가 뭐 어제되는 경우들 이런 거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택거래 신고의 경우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농지취득 자격 증명 등의 공법상의 그 허가 규정 등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그죠? 검정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된다. 4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주체를 구분하시라 그랬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그 적정성 등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검증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이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는 사람은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졌죠. 그러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이 검증 체계를 각 시장 등이 구축해서 운영한다는 말은 지역별로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주택거래 신고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거래 신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한 것으로 본다? 검인으로 그죠?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이제 의제되는 내용. 역시 그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정답을 찾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5번 중개사무소. 이번에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무소에 관한 문제가 두 문항이 나왔죠. 중개사무소하고 사무소 이전에 관한 문제인데 자 23페이지, 24페이지에 그 시험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시험 포인트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법인인 중개업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여기 틀린 거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그죠? 항상 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분사무소의 개수 전국에 시군구 수가 500개가 있다. 그러면 분사무소의 개수는 몇 개냐? 그죠? 왜냐? 몇 개냐? 그러면 등록 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는요. 즉 시군구 단위별로는 어떤 경우에도 사무소가 한 개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개소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일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이 지역에 A시에 있으면 다른 어떤 시군구에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만 어디에는 A 그죠? A시 군구에는 못 둔다. A시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고 2번 임시중개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죠. 이건 일단 금지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지 못한다.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즉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의 경우에 자 특수법인은 세 가지의 그죠 예외가 있죠. 일단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지만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고 분사무소를 두지만
분사무소의 책임자, 즉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그 책임자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업이 되지만 오로지죠. 그러니까 14조 업무 있죠. 14조 업무에 대해서는 겸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특수법인의 이제 제한인데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5번에 보셨고요. 4번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자 이거죠. 항상 말씀드렸던 거.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어디서 관할한다? 주된 사무소에서 관할한다. 그죠? 분사무소. 그러니까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에서 관할한다. 뭐만 빼고 중개 수수료만 빼고. 그죠? 쉽게 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에다가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이제 4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 예, 사무소 공동사용인데 공동사용 그러면 딱 기억하시죠? 뭐가? 제한 없음. 각각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랬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소 공동사용은 뭐가? 제한 없음. 그 다음에 각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아마 2차 시험 치시면서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좀 즐겁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죠? 어쨌든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고득점 할 수 있으면 나머지 과목에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 인장은 등록사항이라는 거죠. 등록사항이라는 거, 요거. 그리고 또 주어 부분을 주의하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꼭 주의하셔야 될 게. 그래서 만일에 뭐 인감 증명서라든지 인감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죠? 주어는 뭐다? 법인이다라는 거. 그리고 자, 1번의 지문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법인인 중개업자 그랬죠? 그러면 법인의 인장이냐, 법인 대표의 인장이냐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법인의 인장입니다. 또 두 번째,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장의 종류는 몇 가지다?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주로 많이 나온 건 등록하여야 한다는데 등록할 수 있다라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법인의 인장 또는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1번 지문이 잘못되었던 표현이고요. 그리고 3번 지문도 보면 이제 인장 등록은 그죠? 제재가 다 업무 정지였으니까. 그리고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 시 하고 그다음에 사용인을 고용할 때,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 요거 자주 나왔던 거죠. 인감 증명서 딱 그러면 뭡니까? 주어가 법인인 중개업자의 이렇게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인감이라든가 인감 사용 의무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게만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역시 이 인장 등록에 관한 문제는 우리 요약지 18페이지 보시면 그 지문이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 내용 있잖아요, 그죠? 내용에 보면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딱 포인트를 해가지고 대표자의 인장해가지고 X 되어 있거든요.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지문이 유사유사한 것들이 그죠? 너무 이렇게 요약집상에서 딱 체킹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청문회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문이라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취소 처분이잖아요, 그죠? 취소 처분을 할 때 우리가 청문은 취소를 하기 위한 취소 처분의 사전 절차입니다. 사전 절차. 취소 처분에 대해서. 근데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이 있죠. 그래서 자, 등록을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취소 처분이 아닌 것은 또 취소 처분 중에서 예외적인 경우는 하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절대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에서 금지하는 게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등록을 이건 절치고 그다음에 상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죠. 이건 이중등록입니다. 그죠? 이중등록. 그리고 이건 금지행위니까 상치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자, 이건 대여죠. 양도 대여할 때 대여. 그리고 5번은요. 이중계약서는 원래 확인 설명과 그 거래계약 관련 위반은 제재가 업무 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이중계약서,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 경우 한 가지만 상치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해산하고 법인 해산, 그다음에 중개업자의 그 사망, 중개업자 사망, 이 두 가지 경우는 해당될 때 바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죠. 다만 취소라는 행정상의 그 절차를 거칠 뿐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굳이 그 의견 진술에 기회를 주고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그 업을 하는 사람은 사망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지만 사망 해산의 경우는 청문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 지문에 그죠? 그러니까 63페이지에 그 3번 설명해 보시면 사망 해산의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 8번에 관한 경우, 8번 지문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종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기억은, 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자, 기억. 변경 후 며칠입니까? 변경 후 7일 내 등록. 이게 핵심이죠. 변경 전이냐, 후냐, 7일이냐, 10일이냐, 등록이냐, 신고냐. 각각 이제 이렇게 출제가 이제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시험 지문에 자주 나왔던 것들. 자, 그 다음에 이게 1번 기억 지문은 그러니까 옳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정서 사본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설명이란 말이 나오면 설명만으로 끝나는 건 없어요. 설명, 엔더 그랬죠? 설명하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설명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설명하고 확인 설명할 때 근거 자료를 뭐다 제시를 해라. 또 확인 설명을 즉 자료를 요구했을 때 불응하게 되면 불응 사실을 설명하고 설명서에다가 그죠? 설명서에다가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또 중개가 완성됐을 때 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나오죠, 그죠? 관계정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뭐다 전자문서를 제공해라. 전자문서 제공까지. 그러니까 늘 기억하실 건 공인중개사법에는 설명이란 말이 나와서 설명으로 끝나는 건 없어요. 항상 뒤에 엔드입니다, 그죠? 설명하고 이렇게. 자, 디귿.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중개업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제 의무죠, 그죠? 중개업자의 의무. 2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라. 2주에 1회 이상. 그리고 요 문서. 요것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리얼의 중개업자가 작성한 일반 중개계약서는 중개업자가 작성을 하게 되면 일반 중개계약서에 관한 내용도 그죠? 이거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지만 답에 관련된 거 지금 30페이지에 22조 내용에 보면 나와요. 일반 중개계약은 딱 한 문장으로 기억하시랬죠? 일반 중개는 법정 중개 방식이다. 그죠? 법정 중개 방식으로 법정 서식을 정하고 있으나 사용 작성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다. 근데 사용 작성 의무는 없고요. 없는데 만일에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일반 중개 계약서에 보면 보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얼마 동안 이게 있죠.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이지만 몇 년간 보존해야 된다라는 보존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보존 기간에 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이게 설명하면 되고 없다 그래서 지금 니은하고 리얼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은 두 가지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공인중개사법상의 법인이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이 경우는 이제 등록인데 이건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그렇죠?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항상 뭐 실수하시면 되고, 옳은 거.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을 때 법인의 등록 기준 중에서 이건 이제 19페이지 보시면, 그죠? 19페이지 보시면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자, 기억해 보니까 이 중개업하고 주택의 분양대행업이잖아요. 그죠? 분양대행업은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 맞죠? 그러니까 중개업과 14조 업무니까 뭐 할 수 있다? 등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유한 책임 회사는 그랬는데 우리가 상법상의 회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한 책임 회사도 등록 신청이 가능한 회사 내용이 회사죠.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이거 질문 자주 나왔던 거. 대표자를 제외한 얼마? 3분의 1 이상이 뭐다? 공인중개사라야 된다. 그죠? 3분의 1 이상이. 그래서 7명이라면 3분의 1 이상이니까 몇 사람일까요? 최소한 뭐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죠? 6명이면 3분의 1이면 2명이지만 그러면 7명은 좀 넘어가겠죠. 그죠? 한 사람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3사람 이상은, 그죠? 둘 그러니까요. 3분의 1 이상이니까 2명이면 공인중개사. 맞죠? 그러네요. 그죠? 7명이니까. 6명이면 2명이 되잖아요. 근데 7명이면, 그죠? 뭐, 자를 수 없으니까. 3명. 그리고 우리 분산모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분산모소의 책임자와, 자, 여기, 이 지문도 우리 그 법인 등록 기준 밑에 보시면 그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실무교육을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받잖아요. 그죠? 근데 사용인은 실무교육과 관계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억하고 니은 두 개의 지문이 옳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등록 기준도 이번에 뭐 출제될 가능성, 등록 기준 전체적인 어떤 내용에서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 부분도 법인 등록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10번에 중개업자 사용인에 관한 경우다. 자, 사용인은 일단은 그 지문상에서 이제 놓치지 않고 정리를 딱 하고 계셔야 될 게 어떤 거였냐면 사용인은 신고한다. 사용인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사용인은 신고를 해야 되고 이거 있죠? 자, 그리고 지금 1번 지문 가겠죠? 1번 이거 사용인에 관한 내용은 우리 이제 그 요약집 보시면 26페이지죠. 26페이지. 이게 이제 사용에 관한 내용이 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정답과 관련된 부분에 보면 28페이지에 게시 사항이 나오거든요. 요거 조금 이제 포인트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그죠? 우리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자격증에 그 4번 있죠? 자격증 4번 제출 규정은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러면 뭐 분사무소에 아니면 중개업자가 사용인을 고용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 4번을 예전에 제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 등록관청이 누구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그죠?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이 지문은 이제 개정된 내용이고 사실은 내 지문이 언급될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요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맞는 지문이고요. 나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때 뭐 소속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고용하게 되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원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죠? 신고가 고용시하고 뭐하고 해고시가 구분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소속 공인중개사의 행위느냐 아니면 업무상 행위냐 이 부분이 또 자주 나왔었던 지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중개사무소에 그죠 게시사항이다 할 때 우리 이제 기억하시죠? 등자보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암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고요. 등록증과 자격증 그럴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등록증, 자격증의 사본이 아니라 뭐다? 원본의 게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문에 보면 사본을 그죠?
개시해야 된다. 이 질문 때문에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사실은 뭐 사용인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아셨죠? 그래서 사용인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또 사무소의 개시사항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10번에 4번, 4번이 아니고 뭐다? 원본이다. 이렇게. 뭐 질문상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포인트 부분들은 그죠? 다 언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이번에 해고일부터 아까 사용인하고 그죠? 사용인 고용시와 해고시를 구분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5번 질문 같은 경우는 뭐 12일 해가지고 이게 포인트였죠. 자, 그 다음에 11번에 사무소 이전입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죠. 우리가 매일 반복했던 거예요. 반드시 후후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후후후 그죠?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전한 날부터 그죠? 근데 어디다가 이전 전이 아니고 어디? 이전 후 10일 이내에 어디다가 이전 후 등록 간청인데 여기 보면 이전 전 등록 간청 나와 있죠. 그리고 니은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 권한은 누구한테? 이전 후 등록 관청에게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전 신고를 받았을 때 원래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 원래 이전 신고는요. 등록증상에 기재사항이 변경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재교부하여야 한다 그랬죠. 하여야 한다. 그죠? 다만 주의할 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거 보시면서 이 그림 기억하실 건데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그러면 말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우리가 잘 반복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다 틀렸다 그죠? 그래서 XXX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24페이지 보면 이건 시험 포인트에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시험 포인트 보시면 반드시 후후후 이래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죠. 그것만 바로 집어넣으시면 대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가보죠. 12번 휴폐업도 늘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사전신고다. 그리고 주로 나왔던 거 휴폐업의 신고 방식에 대해서 그죠? 자 1번에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여기 앞에 있죠 그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죠? 그리고 적시 반환 다 맞죠? 적시 반환 그리고 자 여기 있잖아요. 휴폐업의 경우에 신고 방식 이것도 꼭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거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도 아니다. 뭐만?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그죠? 왜? 등록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전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까지 다 뭐다? 사전신고다. 그리고 등록 후에 사무를 초과하지 않은 것도 휴업 신고의 한 경우니까 미리 신고해라. 아시겠죠? 정말 바로 답이 튀어나왔어야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12번 이 문제는 29페이지에 그 21조 해가지고 이 휴폐업 관련된 시험 포인트 있잖아요. 그죠? 딱 포인트에 보시면 이 방식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죠. 13번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결격 사유자는 이제 뭐 여기서 일단 기억하실 건 말씀드렸던 거예요. 벌금 딱 그런 경우죠. 우리가 금고 이상이잖아요. 금고 이상. 금고 이상은 뭡니까? 사형, 징역, 금고 이 세 개밖에 없잖아요. 세 개. 그냥 금고 이상은 그러니까 자 금고 이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니까 벌금 나오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시라? 벌금은 원래가 금고 미만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러나 앞에 그죠? 이 법에 위반했을 때는 뭐다?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집시법 위반인데 이 경우에는 이 법이다 저 법이다. 다른 법률이죠. 그죠? 저 법이죠. 해서 이 경우는 일단 결격 사유 자체가 아닌 거죠. 그리고 자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은 중요 포인트 보면 금지탄자죠.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지탄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실 거 예외가 없다. 예외가 뭡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금지탄자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파산자는 복권돼야 됩니다. 복권되지 않은 그러니까 여전히 결격 사유자고 집행유예 받았으면요. 일반 사면은 적시 유예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기간 경과시죠. 유예기간 중에 있으니까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됐다. 집행이 종료되고 끝납니까? 아니죠. 몇 년? 3년이 지나가야 되는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죠? 해서 어떻게 됩니까? 13분의 그러니까 1번이죠. 벌금인데 이 법이다 저 법이다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에 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시험 그 교재도 마찬가지고 주로 언급했던 거 뭐였습니까? 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그죠? 음주운전으로 이런 지문이었죠. 그래서 이 지문도 그 격개사유 22페이지 보면 그 11번 지문에 보면 딱 그렇게 해놨어요. 그죠? 이 법에 위반하여 해가지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거 잘 이제 확인하셨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에 관한 경우 자 이 14번의 문제는 70페이지 보시면 70페이지 3번 동그라미죠. 3번 지문에 보면 그 설명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누가 지급하느냐? 등록관청이 그죠? 그리고 신고 고발하면 다 주느냐? 검사가 공소적이나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때에 그리고 많이 언급됐던 거죠. 하나의 사건의 2인 이상은 하나의 사건의 2건 이상은 지금 2인 이상이죠. 2인 이상 이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 제가 이제 냈던 문제인데요. 공동으로 신고 이거 뭡니까 이거? 약주죠. 균분 원칙 균분 원칙 약정 우선이다 그랬죠. 약정 우선이다. 근데 지금 외워오시면 균등 배분하는 방법은 그죠?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어느 게 그럼 우선이라는 얘기입니까? 균등 배분 방식이 약정보다 앞선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지금 이 균분 원칙 약정 우선이라는 내용하고는 전혀 또 다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3번 질문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리고 포상금 국고 보조다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건당 얼마? 50만 원이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30만 원이 아니고 얼마까지? 25만 원까지 그죠? 예, 국고 보조가 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 그래서 정답을 찾는 부분은 그죠? 예, 3번에 항상 뭐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냐,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냐 가지고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상금 이제 신청서를 받았을 때 며칠? 뭐 1월 이것도 저 가끔 이제 바뀌어 나왔던 경우인데 지금 정답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70페이지에 3번 지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15번에 보시면 과태료 우리가 벌칙 과태료에 관한 문제인데 공인중개사법상의 과태료 법률상의 그죠 종류와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근데 이제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과태료는 일단 원칙이 이거 있어요. 각각 부과 징수한다. 각각 부과 징수. 이게 이제 포인트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처분청하고의 연결에 관한 문제가 72페이지 보면 표가 있습니다. 72페이지에 표가 나오는데 그 표에 보시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70페이지 표하고 73페이지 보면 이게 3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돼 있잖아요. 그죠? 이 경우는 누구? 국토해양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 거래 신고죠. 신고 관청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부분. 과태료 처분청은 신고 관청이다. 또 등록 관청이라고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만 잘 구분하셨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문제. 그래서 각각 부과 징수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반 그리고 뭐 자료 미제출 등 해가지고 기억하시죠? 이 5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부자 운명 뭐 시운명 해가지고 우리가 암기를 하셨던 부분이죠. 시운명 이렇게 그죠? 요거 누구? 예. 거래 신고자죠, 그죠? 예. 거래 신고자, 거래 신고자에 대해서 누가 한다? 신고 관청이 하는 거다. 운명 이건 그죠? 예. 거래정보 사업자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누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다. 요건 협회에 대해서죠, 그죠? 예,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누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렇게 각각 부가 징수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역시 그 우리 교재에 보시면 70페이지 표 그 참고하시고요. 자, 또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 쉬워서 또 막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설마 이렇게 냈을까? 이런 게 좀 걱정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52페이지에 요 계약금 등 예치 권고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54페이지에 그 보수 부분에 그 실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언급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중개업자 명의로 예치됐을 때 중개업자 기본적으로 이건 근거사항이지만 중개업자 명의로 예치가 되면 의무가 부과되죠, 그죠? 그 의무가 몇 개 있더라? 4개가 있었다, 그죠? 보약 무분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보정을 설정해라, 그죠? 그리고 약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단으로 인출을 금지한다. 그리고 분리해서 관리해라. 이렇게. 예. 그래서 4가지인데, 일본에 보니까 이 소요되는 실비가 아니고 실비. 이게 타이핑하다 일어나는데. 자, 실비는 우리가 실비, 여기 페이지 보시면 요건, 54페이지 보면 나와요. 그죠? 54페이지에. 이 보수 부분에서 실비는 권리, 그죠? 권리 이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권리 취득자가 부담하는 그 실비가 종류가 2개가 있어요. 권리 이전 의뢰인이 그죠? 부담하는 경우에 어떤 거냐면, 이제 권리 관계를 확인할 때, 권리 관계 확인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취득 관련 경우는 계약금 등 예치와 관련된, 그러니까 계약금 등 예치와 관련된 실비가 뭐냐 그러면 여기 중개업자 명의로 예치가 되면 보정을 설정하라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업무 보정을 설정하게 되면 뭘 납부하겠습니까? 그 보정 보험료 등을 납부하겠죠. 이 보험료가 바로 요겁니다. 계약금 등 예치와 관련된 실비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다 이거. 권리를 취득하는 자. 그러니까 계약금 등 예치와 관련된 실비는 그죠?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이 부담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누가 매도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잘못된 지문이었습니다. 이 예치제도의 핵심은 그거죠. 근거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임의적 근거사항인데 중개업자 명의로 예치됐을 때, 그죠? 예치됐을 때 4가지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 경우가 뭐냐? 지문상에서 보면 중개업자 명의로 라는 부분이 주로 잘 바뀌었었는데 어쨌든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페이지로 가볼까요?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로 가보시면 자격 시험에 관한 경우다. 즉, 공인중개사에 관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공인중개사에 관한 문제다. 자, 이 공인중개사에 관한 문제는 우리 이제 요약집에 보시면 13페이지에, 그죠? 13페이지에 보면 그 시험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시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야 한다 했고, 그죠? 그리고 원칙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이지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예외적 시험 실시권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아셨죠?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와 관련해서 이 시험 공인중개사 파트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독단으로 오죠.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 그랬죠. 직권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다. 그 전에 뭘 거쳐라?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위원회 의결은 사전 절차입니까? 사후 절차입니까? 사전 절차잖아요. 그죠? 이거죠. 사후 의결을 이거죠. 사전 의결이죠. 미리
의결을 거쳐라. 이 지문 우리 그 포인트에 딱 보시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돼 있죠. 미리.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이 공인중개사 파트에서 만일에 용어가 뒤에 그죠, 자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자격증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어는 뭐라고요? 시도지사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누가? 그죠? 시도지사가 이렇게 돼. 시도지사가. 그래서 역시 17번 문제도 13페이지에 나오는 이 내용, 그죠? 시험 포인트 딱 보시면 그대로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8번 가시죠. 자, 18번 문제 갑니다. 협회입니다, 협회. 역시 뭐 매해 출제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나오는 거죠. 자,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둘 수 있다. 둔다. 어디에 근거해서? 공인중개사 법에 근거해서, 그죠? 그리고 총회 의결 내용을 언제까지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하는 사항. 그 다음에 협회는, 그죠? 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그리고 지부 나오면 설치 한때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이 지문도 그죠? 우리 그 협회에 관한 문제인데 66페이지에 2항에 딱 보시면 66페이지. 우리 교재 요약지 66페이지 요 동그라미 2번, 2번에 딱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협회는 법인인데 딱 한 마리 줄이면 영리, 비영리, 그죠? 사단, 재단, 사단, 그죠? 사단. 그리고 공법인, 사법인.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고 사단이고 사법인이다. 그래서 가로 열고 딱 뭐라 됐습니까?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요약집에 보십시오. 그 보시면 그 2항의 내용에 그죠? 그대로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로 열고 해가지고 사단이 아니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딱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쉬웠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말 그죠? 요약집하고 저희 이제 특강 자료하고 제대로 강의를 들으셨으면 정말 쉽게 고득점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9번. 명시한 의사에 처벌할 수 있는 이 뭐죠? 반의사 불벌죄죠. 반의사 불벌죄 우리 교재에 하나밖에 되어 있습니까? 비밀 준수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죠? 비밀 준수. 딱 하나 있죠. 바로 답을 튀어나오니까. 자, 19번. 반의사 불벌죄. 아시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 죄. 이게 어떤 의사라고 그랬죠?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입니다.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 자, 쉽게 맞추셨을 거라 보고요. 자, 갑니다. 20번. 자격 정지다. 이 자격 정지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누구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격 정지는 6월과 3월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더라. 그죠? 6개월짜리는 그죠? 기억하십니까? 이중, 금지 두 가지가 있고 자격 정지하더라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지만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그죠? 다 걸리죠? 그래서 일단 20분에 요 내용은 61페이지 보면 이 내용이 딱 들어있어요. 그죠? 61페이지 보면 기본 내용이 들어있다. 사실은 이제 뭐 답을 찾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게 제일 사실 잘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공인중개사에 관한 문제니까 공인중개사에 관한 관할은 어디입니까? 시도입니다. 아셨죠?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제가 문제를 읽을 때 항상 어떻게 읽으라? 일단 주어는 무슨 잘라놓고 봐라. 잘라놓고. 주어는 잘라놓고 확인하시랬죠. 그래서 자격 정지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이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20분 질문도 잘못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죠. 21번 가겠습니다. 21번.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다 그랬는데, 자, 이 질문에서 이것도 우리 교재에 보시면 요약집에 그 65페이지 그죠? 65페이지에 보면 그 3번에 사망이가 나오거든요. 사망의 그 포인트에 보면 이 내용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승계를 할 때
등록을 해서 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재등록을 하게 되는데, 재등록할 때 종전 중개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폐업 전에 있었던 행정처분 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현 시점에 할 수 있다는 거죠. 현 시점에. 그런데 중요한 건 현 시점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3년이 자 등록 취소 위반에 대해서 현 시점에 등록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여기다가 그러면 처분 받았으니까 3년간은 적격 사유겠죠. 근데 어차피 업무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다가 뭘 빼주냐 그러면 폐업 기간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폐업 기간이 만일에 3년을 경과돼 버렸다. 그러면 3 빼기 4가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재등록업자가 그 폐업기간이 3년이 경과되면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3번 지문이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뭐 하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2번 문제. 등록이 실무교육은 그거죠. 실무교육은 누가? 시도지사가. 그죠? 언제? 유효기간 1년. 누구랑 관계없다? 사용인과는 관계없다. 이 내용이 기본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22번 문제에 뭐 틀린 것은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우리 교재에 요약집 58페이지 보시면 1항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단 자 5번에 보니까 사원 임원인데 이건 가장 기본이죠. 사원 임원 전원이 그러잖아요. 사원 임원 전원이. 그러니까 임원뿐 아니라 사원 전원도 뭐다? 임원 사원 전원. 사원이라 할 때는 한 명 합자에서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요거. 그렇죠? 그래서 5번도 마찬가지로 실무교육 뭐 포인트만 잡으셨다면 아무 문제 없이 맞추셨을 거라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요건 있죠. 우리 그 내용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지문이죠. 그러니까 9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요약집 9페이지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거 어디서 제가 말씀드렸냐면 특강 자료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특강 자료 그 혹시 수업을 들으셨을 텐데 특강 자료 그 2페이지 보면 특강 자료에 2페이지 보면 그 11번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그 지문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딱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토권, 입주권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대토권 나오죠. 그리고 이건 이제 분양권이고 여기 입주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빼고 나머지 그죠 지금 보면 세 개가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이건 정말 그죠. 보셨다면 뭐 다 맞췄을 거고 대토권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 뭐 언급되었던 새로 좀 언급되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9페이지 보면 중개대상물도 뭐 항상 나오는 지문인데 쉽게 맞추셨을 거라고 봅니다. 대토권하고 입주권 요거 우리 요약집 9페이지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강 자료가 오히려 더 정확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수수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근데 수수료다. 중개수수료. 가장 기본적인 뭐 일단 수수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생각을 하시렸습니까? 중개 대상물부터 파악을 하시라 그랬고 그리고 주택의 소재와 대상물의 사무소 소재가 다르다. 항상 기준은 뭐다? 중개 사무소 소재다라는 거. 그리고 교환은 뭡니까? 고액 그랬죠. 고액 고율 그러니까 큰 거 그죠? 그리고 사례 어떤 명목으로도 수수료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냐? 이건 뭡니까? 금지행위죠. 그러니까 상치지 절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다. 그리고 동동동 세 분이잖아요. 그죠? 동일한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가 그 다음에 동일한 기회에 세 번 들어가면 뭘 기준으로? 매매에 관한 기준이죠. 매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뭐 역시 디글리얼이
틀린 질문인데 너무 그죠? 쉽게 맞췄을 거라 봐요. 그래서 24번 문제하고 25번 문제, 53페이지 요약지 54페이지 보면 이 지문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25번 같은 경우는 그죠? 자, 수도 수수료 중개 보수에 관한 문제가 항상 두 문항 정도 나오는데 이건 그냥 요율에 관한 문제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일단 뭐부터 대상이 뭔지부터 파악을 하시라 그랬고, 그리고 조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매 교환과 임대차가 요율이 다르죠? 1000분의 9, 1000분의 8 쉽게 맞추셨을 거라고 봅니다. 주는 문제 25번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법인인 중개업자가 서울시에다가 그죠? 서울시 A구 안에 그죠? 주된 사무소 있어요. 서울시라는 안에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분사무소 말씀드릴 때 분사무소를 두지만 그러니까 어디 빼고 다 줄 수 있다. A시에는 못 두지만 그죠? 나머지 B, C, D, E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보증금액은 뭐라 했냐면 주된 사무소의 보증금액은 얼마? 2억 이상이 되어 있고요.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얼마씩? 1억씩, 1억씩 추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가는 뭐다?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그러면 2억 기본에다가 B, C, D, E 4개니까 제가 이거 그죠? 설명드릴 때 뭐랬습니까? 냉면을 예를 들었죠. 냉면집에 가서 냉면 사리를 그죠? 양이 굉장히 큰 사람이죠. 2개를 추가를 했어. 그리고 나올 때 계산할 때 냉면 사리값만 계산합니까? 냉면 값에다가 사리를 더한 값입니까? 더한 값이죠. 얼마다 이거? 합이 6억. 그죠? 설마 이런 문제가 또 나오겠나 했는데 나왔어요. 그죠? 더하기를 할 줄 아냐? 모르네. 그죠? A 2억. 1, 그죠? 그러니까 합이 얼마다? 6억 하죠. 아, 정말 문제 푸시면서도 그랬죠? 이거 50페이지 보면 이 요약집의 내용이 나옵니다. 26번. 자, 그 다음에 27번. 금지행위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죠? 금지행위. 해당하는 거죠. 해당하는 거. 자, 중개업과 별도로, 이거 누굽니까? 개인이죠. 개인. 개인은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든 업종의 겸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어가 뭡니까? 법인입니다. 상가분양 대행업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가분양 대행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 즉 수수료 초과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왜? 중개업이 아니니까. 법정 중개 수수료는 언제 적용됩니까? 중개업일 때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자, 중개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그러니까 업자가 누구한테? 자신의 의뢰인한테 뭘 산 거예요? 주택을 사버린 거죠. 이게 뭡니까? 직접,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금지행위죠.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제3의 중개업자를 경유해서 빌렸기 때문에 관계없고, 또 우리 쌍방 대리를 금지하지만 일방 대리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 행위다라고 대리는 해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까지 해서 27번 이 같은 문제도 우리가 55페이지에 보면 이 요약집에 나오는데 이건 직접 거래에 관한 내용은 많이 설명하고 있죠. 자, 넘어갑니다. 18번 확인 설명에 관한 문제도 몇 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이제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33페이지 보면 나와요. 33페이지.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의뢰 시점이냐 거래 시점이냐를 꼭 구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의뢰 시점 경우에 언제 중개 완성 전에 누구한테 취득자에게 그죠? 예. 그다음에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서 교부를 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수수료를 지금 무상의 경우라고 해서 우리가 무상 그럴 때 확인 설명 의무라든가 배상 책임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무상. 그리고 자, 주거용이다 그럴 때 소음 1조 소음 진동, 우리가 확인 설명서에 일식 주거용 있잖아. 그죠? 주거용. 일식에만 있는 게 뭐였습니까? 환경이죠. 환경. 일식에만 있는 내용이 환경입니다. 환경. 아셨죠?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도 33페이지 보면 나와요. 그죠? 토공에서 제시하는 상상할 수 없는 환입 조건에 대해서
뭐 그죠? 거수하거나 기권하시오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다음 29번 중개계약입니다. 이제 일반 중개하고 뭐 전속 중개 해가지고 묶어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요약집 30페이지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특강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거. 예. 이제 일단 3번 설명이거든요. 30페이지의 내용. 자, 4번에 보면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은 법정 서식이죠. 그리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이제 서식이 보면 30페이지인데 이 중개업자의 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업자와 의뢰인의 뭐밖에 없다? 의무만 있잖아요. 의무만. 그죠? 예, 의무만. 거기에 보면 이제 중개업자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 중개 의뢰인이 협조해야 된다. 이거는 의뢰인의 그죠? 의뢰인의 의무예요. 의뢰인의 의무가 뭐냐면 자,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비용 지불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은 유효기간 내 있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체결할 수 있다. 그때 비용을 지불하러 되어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그래서 뭐 5번에 무효다 그런데 저 질문은 또 혹시 잘못된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1번 지문에 보면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이지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할 의무가 없고 그리고 유효기간은 6월이 아니라 얼마다 3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과 관련된 경우는 등록이 아니고 업무 정지에 관한 대상이 됩니다. 업무 정지. 그리고 3번죠. 요거 4번으로 넘어가죠.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협조해야 된다라는 지문 맞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제3자와 그죠? 직접 매매 계약을 보세요. 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매매 계약 체결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전속 중개 계약은. 그래서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다. 무효가 아니고. 그래서 위약금, 비용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확인 설명 의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의 그죠? 의무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셔야 되고 아마 이제 서식을 전속 중개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또 안 보셨거나 하면 조금 이제 뭐 실수할 수 있는 소지도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0번. 주택임대차에 관한 경우인데, 자, 이건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다라고 우리 배우셨던 거죠. 1년 미만에 대해서 그 유효는 누구? 임차인은 그죠? 그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그 요약집 보시면 요약집에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 그러면요. 86, 87페이지에 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표 그 맨 그 밑에 그 칸에 보시면 미등기 경우에 있잖아요. 주택의 미등기 전세 계약에도 준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뭐 계약갱신, 묵시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제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역시 이것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해지 통고하게 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통고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죠. 이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근데 5번에 보면 대항력을 취득할 때 해가지고요. 대항력은 어디까지? 전입신고하고 그죠? 주택인도와 이사 들어오고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은 취득하고요. 확정일자는 뭡니까? 이거는 우선 변제에 관한 문제지. 아셨죠? 대항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에 보니까 이건 4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44페이지에 보면 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요령인데 44페이지. 그리고 이 특강 자료에 보면 작성 요령이 10페이지에 그 특강 자료 10페이지 보면 딱 그 작성 요령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정해져 딱 책 밑 언더라인 다 꺼져 있습니다. 그걸 잘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31번에 이거 2번 지문에 권리 이전의 내용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제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는 항상 뭘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냐면 매매 계약서 있잖아요.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의 내용을 생각하시라 그러는데 권리 이전의 내용은 뭐 제한 물권 등이 설정됐을 때 뭐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제한 물권이 설정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권리 이전의 내용은 이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아니고 어디에 거래계약서 있죠. 계약서 앞에 배웠던 거 계약서 기재 사항입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은. 그래서 그거 조금 헷갈리지 말아야 될 내용들. 그 외에는 뭐 3번 지문, 4번 지문 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상에서 작성 요령에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죠? 주의하시면. 그리고 대행 딱 그러면 뭡니까? 전자문서 제외 포함 제외 이 정도죠. 그래서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아무 문제 없었던 문제. 자, 그 다음에 32번.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주거용 건축물을 했는데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 이거 꼭 나온다 그랬죠. 세부 확인사항 나온다 그랬습니다. 뭐였습니까? 실제 상환 그랬죠. 실제 상환 해가지고 우리가 뭐 계속 기억하셨던 거. 그래서 35페이지하고 뭐 특강 자료 보면 이 내용이 딱 나와요. 35페이지에.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에 관한 문제인데 그죠? 실제 상환 딱 어디 있습니까? 상. 실제 거래한 게 상태 해가지고 답은 바로 4번으로 튀어나오죠. 기본 확인 사항하고 그러니까 많은 것보다 적은 걸 기억하시는 게 빨라요. 실제 상환 해가지고 네 가지. 그죠? 그 다음에 33번으로 갑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제 어떤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뭐 기본적으로 설명해서 하는 거. 우리가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에 딱 두 가지 서식은 또는이 아니고 뭡니까? 그죠? 미시죠 미 당의 업무를 수행한 해가지고 중개업자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아니고 서명 및 날인. 부동산 거래 신고는 또는이고 하셨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뭐 밋입니다. 밋 하셨죠. 그 외에는 다 하셨죠. 그리고 또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는 것도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 두 개 서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34번. 농지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통작거리 제한이 없다. 자, 볼까요? 농지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되게 되죠. 왜냐면 이게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농지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소장농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법상에서 전세권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전용 협의 같은 경우는 그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그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옳은 거랬으니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전용 허가 신고하고 협의 완료하고 구분하죠. 필요하다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경매로 인한 경우에는 그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되죠. 언제? 매각 결정기일이죠. 그죠? 매각 결정기일. 매각 결정기일. 기일에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통작거리 제한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통작거리 제한 없고. 그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우리가 이거 우리 그 요약집에도 보시면 딱 요 내용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103페이지, 105페이지 보면 그죠? 103페이지 요약집 105페이지 보면 이 내용이 농지의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공적 증명 행위다 그랬죠. 그래서 공적 증명 행위다 이렇게 요거 구분하시고 공적 증명 행위다. 그죠? 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35번은 이제 중개업자가 그죠? 중개업자갑이 이 중개보조원이죠. 중개보조원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느냐 하는데 이 부분은 사용인 파트에 27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27페이지 보면 중개업자가 사용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인데
자, 1번에 보니까 등록 이전에, 자, 이건 우리가 중개업자가 보증을 설정할 때 이거죠. 가장 말씀드렸던 거. 등록 후에만 한다, 보증을 한다, 그죠? 등록 후 보증입니다. 그리고 2번은 맞죠?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 행위로 본다, 맞는 거고. 3번, 갑은 을의 모든 행위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아까 위에 있잖아요, 그죠? 업무상 행위하고 이거 똑같잖아요, 반복되는 거예요. 모든 행위. 그리고 갑은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을은 직접 병에게 사회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집니다. 의뢰인은 그죠? 의뢰인은 누구한테? 둘 사람들에서 선택 혹은 공동으로 순차적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의뢰인이 공제사업자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공제사업자 즉 협회 같은 경우는 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없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36번에 보시면 자, 외국인 토지법에 관한 문제죠, 그죠? 89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항상 숫자 중심, 숫자 포인트. 자, 변경된 날부터 매달 6월이죠, 그죠? 2개월이 아니고 6월.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우리가 신고할 때 누구에게 하느냐, 그죠?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하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권자가 국장이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인이 그랬으니까 이 경우 그죠? 자, 경매니까 언제? 토지 취득한 날부터 6월. 맞는 말이죠. 그리고 4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하거나 주택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인 토지법상에서 신고 면제가 됩니다. 그죠?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내용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통보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그죠? 이거 통보 관련된 내용도 기억하시죠? 그리고 국장에게 이렇게 통보죠. 매 분기 종료일 1월 이내에 또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숫자까지 그죠? 이거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직접 통보한다. 직접이 아니고 거쳐서 시도지사가 통보를 하게 되겠죠. 자, 상인법입니다. 상인법.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자, 1번. 아까 그랬죠. 최초 이제 상인법은 임대차 기간 포함해가지고 몇 년? 5년을 초과하지, 여기 틀렸죠?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리고 디거. 동의 없이 무단전대입니다. 무단전대를 하게 되면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맞죠? 무단전대. 그리고 이때 갱신이라 할 때 이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경우 있잖아요. 그때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돼 있고 단서 조항이 뭐라 되어 있냐면 차임과 보증금은 그죠? 변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변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하고 자,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 상인법 10조 사망의 규정입니다. 이건 상인법 10조 사망의 규정. 그 3번에 보시면 딱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8번. 여기 상인법에 관한 문제가 그죠? 어떻게 두 문제가 나왔어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정액 청구 우리 이거 배웠죠? 이건 주임법이 20분의 1이고 상인법은 9입니다. 그러면 기억 2번 아니면 3번이겠죠. 그죠? 주임법은 1할 4푼, 상인법은 연 1할 5푼이다. 아시겠죠? 보증금을 차임으로 전환할 때. 그래서 이것도 단순하게 우리가 기억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와 관련된 문제도 역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그랬는데 기일 입찰에서 이것도 제가 보증금이잖아요. 그죠? 매수신청 보증금하고 항고 보증금하고 두 가지를 항상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자, 매수가에 아니면 최저매각가에, 그죠? 최저매각가에, 그죠? 최저매각가에, 매수신고가에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매각가에 10분의 1로 바꾸셔야 되죠. 그죠? 최저매각가에 10분의 1로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은 차순위자에 대해서 관한 설명으로서 맞는 질문이죠. 그죠? 차순위자에 관한 질문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 이전 등이 촉탁한 때가 아니라 언제 권리 취소합니까? 대금을 완납한 때 아셨죠? 대금이 지급되어 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은 취득한 겁니다. 그리고 지급 기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요 대금 지급 기한제죠. 기한제. 그러니까 정해진 그날 이전에 어느 때라도 그죠? 그 이전에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언제 납부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기한 전에 하면 돼요. 기한 전에. 그러니까 그 지급 기일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다음에 재매각의 경우는 종전 그 대금 종전 매수자가 대금을 미납해서 이루어지는 게 재매각이잖아요. 재매각의 경우는 종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없다. 이렇게 없다. 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내용도 꼭 한 문제가 언급될 거다 했고 또 출제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틀린 것을 물었는데 1번에 지방법원장에게 등록 간청이 들어갈 자리에 뭘 집어넣어라? 지방법원장을 넣어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차순위 매수 신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차 입보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거 우리 이제 그 요약집에 그 보시면 99페이지에 인용이 딱 나와 있죠. 그죠? 99페이지에 우선 매수 신고, 차순위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입찰표 작성 및 제출, 보증의 제공과 반환 신청행위다 그래가지고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매수 신청 대리인의 경우에도 이 배상청이 공탁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죠? 3년 내 해수를 금지하고 있고요. 4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의 실무 교육을 받아도 매수 신청 경우에 실무 교육은 별도로 받아야 되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거죠. 실무 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경제적 가치 같은 경우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에 들어갑니다. 이상 이제 그 23회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셨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아마 우리가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제 푸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정말 그저 기본적이고 그런 수준에서의 문제였고 조금만 그 수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강이라든지 이렇게 제대로 들으셨으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원하는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로 지금 시험에 응시하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여러분들은 고득점을 획득하셨을 거고 그리고 또 시험의 합격의 인강도 함께 누리시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만일에 미진했다면 그런 부분들은 잘 보완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그죠?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 공인중개사법의 그 고득점을 통해서 결과로 합격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었을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항상 또 이제 앞으로 또 하셔야 될 거 많죠. 자격증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또 중개사무소 개업이라든가 등등 준비하실 것도 많습니다. 계속 공부가 그죠? 공부는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또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노력에 항상 또 하셨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